꼬리 꼬리 고릴라 꼬리. 무슨 꼬리든 꼬리가 있는 동물들은 모두 모이세요. 이제 곧 꼬리 뽐내기 대회가 열립니다. 첫 번째 선수는 여우예요. 나처럼 빠르게 달리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건 긴 꼬리 덕분이라고. 여우가 이리 휙 저리 휙 방향을 바꿔 달리며 신나게 꼬리를 뽐내요. 빨리 달리는 동물이라면 꼬리로 중심 잡는 게 당연한걸? 치타와 표범도 꼬리를 뽐내며 쌩쌩 달렸어요. 고양이는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꼬리를 움직여 몸을 빙그르르 돌리더니 땅에 사뿐히 내렸지요. 개미핥기가 어슬렁 다가오더니 추울 때 내 꼬리로 몸을 감싸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지? 개미핥기 꼬리는 꼭 이불 같아요. 그때 하마가 뿌지지 똥을 싸며 꼬리를 휙휙. 똥냄새 나는 곳은 다 내 땅이야. 당장 나가. 옆에 있던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기분이 좋다는 뜻이에요. 잠깐, 난 매일 아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힘들지 않아. 이 튼튼한 꼬리가 다리처럼 든든하게 받쳐주거든. 사실 꼬리가 없으면 땅바닥을 딛고 설 수도 없단다. 내 꼬리도 캥거루만큼 힘이 세. 원숭이가 꼬리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자 너도 나도 박수를 쳤답니다. 우린 꼬리를 이렇게 써. 동물들은 꼬리를 흔들어 엉덩이에 달라붙는 파리와 모기를 쫓아냈어요. 금세 귀찮은 벌레들이 사라졌지요. 모두들 굉장한 꼬리를 가졌는걸. 꼬리가 없는 고릴라에게 1등을 뽑아달라고 하자 고릴라는 동물들의 꼬리를 차근차근 살펴보곤 입을 열었지. 꼬리 뽐내기 대회 1등은 도저히 못 고르겠어. 모두 멋진 꼬리를 가지고 있는걸. 동물들은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고릴라는 중얼거렸어요. 나무에 매달릴 땐 힘센 팔을 쓰면 되고 걸을 땐 튼튼한 두 다리가 있는데 귀찮은 꼬리가 왜 필요해? 휴, 꼬리를 누가 달아줄까봐 깜짝 놀랐네. 기차 타고 싱싱싱싱싱. 이 기차는 고속열차예요. 고속열차의 맨 앞과 맨 뒤에는 기관사 아저씨가 운전하는 칸이 있어요. 이 칸을 동력차라고 부르지요. 객차 안으로 들어가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 번호도 차표에 써 있어요. 무거운 짐은 짐칸에 올리고 앉아요. 기차는 끝도 없이 길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커다란 쇠고리로 객차와 객차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 타게 될 수도 있는 기차 안에는 좌석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간단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자판기도 있답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 화장실도 있어요. 비좁기는 하지만 세면대, 거울, 변기 등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긴 여행을 하며 책도 읽고 음악도 들어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깜빡 잠이 들지도 모르죠. 그러다 내릴 곳을 지나치면 기관사 아저씨가 방송으로 내릴 곳을 알려주실 거예요. 정해진 역마다
승객들이 내리고 타지요. 기차는 또 달려간답니다. 기차는 앞뒤가 따로 없어요. 가려는 방향의 동력차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답니다. 기차 타고 싱싱싱싱싱 빵빵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뼈를 찍자 찰칵. 이건 특별한 사진기야. 뼈를 찍는 사진기. 사진을 찍어보자. 찰칵. 아, 이게 뭐냐고? 해골? 이건 내 머리뼈야. 동글동글 머리뼈. 머리뼈는 부드럽고 약한 뇌를 감싸고 있어. 단단한 머리뼈 덕분에 뇌는 쉽게 다치지 않아. 가슴을 찰칵. 오른쪽 12개, 왼쪽도 12개. 단단한 갈비뼈가 이렇게 많이 감싸고 있어. 허파, 심장, 간, 우위를 말이야. 등을 찰칵. 척추뼈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 목부터 엉덩이까지 기다랗게 모여있는 척추뼈. 우리가 꼿꼿이 설 수 있는 것도 척추뼈 덕분이라고. 다리를 찰칵. 기다란 뼈가 위에 하나, 아래 둘, 굽혔다 폈다 온몸을 받치고 움직이느라 몸에서 제일 튼튼한 뼈야. 발을 찍자 찰칵. 넓적한 발뼈. 조각뼈가 여럿이라 울퉁불퉁한 바닥도 문제없어. 손뼈를 찰칵.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손뼈. 우리 몸에서 조각수도 가장 많은 뼈. 앞으로, 옆으로. 마음대로 구부리고 휘어봐. 뼈와 뼈가 붙었다 벌어졌다 빙그루 돌기도 하지. 뼈가 없으면 문어를 생각해봐. 똑바로 서서 기재기도 할 수 없고 책장을 넘기지도 못해. 우리 몸의 뼈는 정말 정말 고마워. 요건 못할걸? 털이 없어. 겨울엔 춥겠네. 날개가 없으니 날지도 못하겠고, 덩치가 작아서 힘도 세지 않을 거야. 난 사람이야. 커다란 날개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지만 내가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걸? 자, 봐. 요 두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손으로 종이접기도 한단다. 너희는 나처럼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지. 코끼리는 코가 손이나 다름없어. 큰 통나무부터 작은 과자까지 못 잡는 게 없거든. 원숭이는 앞발로 바나나를 따먹고 등도 긁는걸? 하하하하. 앵무새는 부리를 손처럼 써. 딱딱한 껍질을 부리로 톡톡 쪼아 까먹지. 다람쥐는 앞발로 도토리를 꼭 쥐고 먹어. 제법인데? 그래도 도구를 쓰진 못할걸? 사람은 여러 가지 도구를 쓸 수 있어. 가위로 자르고 오리고. 요건 못하겠지. 침팬지는 나뭇잎을 동그랗게 말아 물을 떠먹어. 그릇 같지? 사막 딱따구리는
깊숙한 나무 구멍 속 벌레를 선인장 가시로 쏙 빼먹지. 갈라파고스 까마귀는 나뭇가지를 갈고리처럼 써서 구멍 속 벌레를 잡아. 해달은 조개를 잡으면 돌멩이를 함께 주워오지. 조개를 깨먹기 딱 좋거든. 이건 정말 못할걸?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든? 내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의사소통 말이야. 개구리가 여름에 개굴개굴 우는 건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개굴개굴, 개굴개굴. 코끼리가 코를 비비면 서로 친함을 전하는 거야. 공작새가 화려한 꽁지를 펴고 흔드는 건 결혼하자는 뜻이야. 침팬지는 서로 털을 골라주면서 친밀함을 표현해. 이건 정말로 못할 거야. 여럿이 어울려서 서로 돕고 사는 거 말이야. 미어캣은 여러 마리가 모여 살면서 동굴 밖을 지키고 새끼 돌보는 일을 나누어서 해. 늑대는 여러 마리가 모여 살면서 대장 늑대의 말을 잘 따르며 살지. 사자는 무리지어 살면서 함께 사냥하고 새끼를 돌봐. 하이에나도 새끼를 한데 모아 공동으로 길러. 아휴, 정말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에이, 모르겠다. 고구마나 구워 먹을래? 우리 도망가자. 아하! 이제야 알았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뜨거운 불을 쓰는 거야. 요건 정말 못하겠지? 엄마를 찾아주세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지? 보미는 조심조심 풀숲을 헤치고 들어갔어. 엄마. 걱정 마. 내가 엄마를 찾아줄게. 연못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연못 마을 동물들, 여기 엄마 잃은 아기가 있어. 연못 마을 동물들이 몽땅 모였어. 하지만 모두들 누가 아기의 엄마인지 모르겠대. 보미가 아기를 구석구석 만져보았어. 아기에겐 단단한 뼈가 있어. 그럼 우린 아니야. 우린 뼈가 없거든. 나비가 팔랑팔랑 집으로 돌아갔어. 연못가엔 뼈가 있는 동물들만 남았지. 아기 옆구리에서 깨진 알 껍데기를 찾았어. 아기는 알에서 깨어났나 봐. 그럼 우린 아니야. 우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거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집으로 돌아갔어. 연못가엔 뼈가 있고 알에서 깨어난 동물들만 남았지. 보미가 아기를 꼼꼼히 살펴보았어. 아, 깊은 숨을 내쉬네. 이것 봐! 아기가 입으로 숨을 쉬었어. 아기는 허파로 숨을 쉬나 봐. 우린 아니야. 우린 물속에 살기 때문에 아가미로 숨을 쉬거든. 물고기들이 살랑살랑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 연못가에는 뼈가 있고 알에서 깨어났고 땅 위에서 사는 동물들만 남은 것 같았지. 그런데 어쩌지? 우린 물 밖에서도 살고 물속에서도 사는데 개구리와 도룡뇽이 연못 안팎을
들락날락했어.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아기 때 물속에서만 살잖아. 보미가 아기를 포근포근 안아보았어. 너무나 따뜻했어. 웅크리고 있던 두 팔을 살며시 펴니 잠깐, 이건 팔이 아니라 날개잖아. 그럼 우리도 아니네. 우린 날개가 없으니까. 도마뱀이 휘리릭, 거북이 엉금엉금 모두 떠나가 버렸어. 이제 연못가에는 뼈가 있고 알에서 깨어났고 땅 위에서 살고 날개가 있는 동물들만 남았지. 새들이 꼬꼬, 짹짹, 구구구. 그때 푸드덕푸드덕 엄마 오리가 뛰어왔어. 우리 아기가 여기 있다고? 아이고 우리 아기 어디 갔었니?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를 꼭 안아주었단다. 빵빵 달리는 자동차. 우리 집 자동차예요. 옆이나 뒤를 볼 수 있는 사이드미러,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줄이는 범퍼, 연료를 넣어주는 주유구, 바퀴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단한 고무 타이어로 쌓여 있어요. 자동차의 방향을 조종하는 핸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고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요.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 연료의 양, 달린 거리 등을 표시하는 계기판. 에어백은 차가 부딪혔을 때 부풀어 나와 차에 탄 사람을 보호해요. 변속기는 속도를 바꿔주고 자동차 뒤쪽을 볼 수 있는 백미러. 차에 탄 사람을 보호해주는 안전벨트. 위에서 내려다보니 앞쪽과 뒤쪽에 있는 뚜껑을 보닛이라고 해요. 지붕 중간에 있는 선루프. 자동차에 사용하는 특수 유리는 부딪혀도 날카롭게 깨지지 않는데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힘을 내는 엔진이에요. 엔진에서 휘발유가 폭발하면서 힘이 생겨요. 부릉부릉. 우와, 502번 버스다. 승객은 버스가 도착하면 앞문으로 타요. 내릴 때는 뒷문으로 내려요. 버스의 문은 자동문이에요.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지요. 버스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어요. 버스가 가는 길에 따라 번호가 달라요. 교통카드는 여기에. 서서 갈 때는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를 꼭 잡아요. 노란 덮개가 씌어져 있는 노약자석은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양보해요. 내릴 때는 미리 벨을 눌러요. 역에 도착하면 뒷문을 열어줍니다. 우와! 소방차다! 건물의 높은 곳에 불이 났을 때 필요한 사다리 펌프차. 긴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난 불을 꺼줘요. 긴 호수가 달린 소방 펌프차. 불이 난 곳까지 불을 뿌릴 수 있어요.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죠. 구급차다. 아픈 사람을 병원으로 빨리 옮겨주죠. 아픈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환자용 침대,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 장비, 환자를 보살피는 구급대원이 함께 타요. 무선 연락 장치, 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갈 때는 초록색 비상등을 켜요.
영차, 무거운 흙더미를 잔뜩 실은 덤프트럭. 무거운 짐을 싣기 때문에 커다랗고 튼튼한 바퀴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짐버디를 뒤로 기울이는 리어 덤프와 옆으로 기울이는 사이드 덤프가 있어요. 운전석에서 짐바지를 조정하여 물건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어요. 덩치도 크고 힘도 센 덤프트럭은 내 동생이 좋아하는 자동차. 굴착기는 집게 대신 두레박 모양의 삽이 있어요. 손을 오므리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굴착기 바퀴는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대요.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고마운 자동차. 마구 먹어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마구먹어 할머니가 살았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었더니 잠이 오거든. 그때 새까만 오디가 입속으로 톡. 아이고. 오디는 통째로 뱃속으로 쏙. 할머니는 오디를 없애려고 윙윙 파리를 꿀꺽 삼켜버렸대. 뱃속에 들어간 파리가 오디를 꿀꺽. 할머니 뱃속의 파리는 어쩐다지? 할머니는 윙윙 파리를 없애려고 거미 한 마리를 꿀꺽. 스멀스멀 거미가 윙윙 파리를 꿀꺽. 거미는 어쩐다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 거야. 할머니는 거미를 없애려고 개구리를 꿀꺽. 개구리는 거미를 꿀꺽. 할머니 뱃속의 개구리는 어쩐다지? 할머니는 개구리를 없애려고 뱀 한 마리를 꿀꺽. 뱃속에 들어간 뱀은 개구리를 꿀꺽. 뱀은 어쩐다지? 이러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 거야. 할머니는 뱀을 없애려고 너구리 한 마리를 꿀꺽. 너구리는 뱀을 꿀꺽. 할머니 뱃속에 긴 발톱 너구리는 어쩐다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 거야. 너구리를 없애려고 할머니는 수리부엉이를 꿀꺽. 수리부엉이는 너구리를 꿀꺽 삼켰지. 아이고, 내 배를 어쩌면 좋아. 이대로 죽고 말 거야. 아이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할머니는 호랑이를 꿀꺽 삼켜버렸대. 할머니 뱃속으로 들어간 호랑이가 어흥 하고 덮치니까 화들짝 놀란 스리부엉이가 푸드덕 밖으로. 스리부엉이 입에서 너구리가 너무 좁쭉. 너구리 입에서는 뱀이 슉슉. 뱀 입에서는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나오질 않겠어? 개구리 입에서는 스멀스멀 거미. 거미 입에서는 윙윙 파리가 날아갔어. 하지만 파리가 쪽쪽 빨아먹은 오디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대. 내 동생은 로봇. 강희는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나도 동생이 있으면
잘 놀아줄 수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강아, 인사하렴. 네 동생 휴보야. 딱딱하고 차가운 로봇? 난 저런 동생 필요 없어요. 강이는 엄마가 구워주신 과자를 혼자서만 와구와구. 흥, 로봇이 무슨 동생이야. 내 과자 하나도 안 줄 거다. 그러자 휴보는 배터리를 충전 중이다. 과자는 먹지 않는다. 삐리리리. 그건 좋네. 나눠 먹지 않아도 되니. 휴보는 힘이 엄청 센가 봐요. 이리저리 다니며 엄마 일을 도왔어요. 나도 엄마 도울 수 있다 뭐. 강이가 엄마를 돕겠다고 장바구니 물건을 냉장고에 넣었죠. 그런데 그때 강이 손에서 미끄러진 달걀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어요. 엄마, 휴보가 달걀을 깨뜨렸어요. 휴보는 강이가 한 짓이라고 이르지도 않고 대신 깨진 달걀을 싹싹 빠르게 깨끗하게 치웠어요. 야, 넌 말도 할 줄 아냐? 휴보도 말을 할 줄 안다. 사람과 똑같이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듣는다. 강이는 휴보와 진짜 동생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신기했어요. 내 컴퓨터 속엔 춤을 추는 기술도 있고 물고기처럼 헤엄을 칠 수도 있어. 화성을 탐사할 수도 있고 강아지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 축구 기술은 물론이고 유명한 축구 선수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강이는 휴보와 함께 친구들이 모인 곳으로 갔어요. 내 동생 로봇이야. 축구도 할 수 있어. 우와, 로봇이다. 로봇도 축구를 할 수 있다고? 휴보는 친구들과 멋지게 축구를 해냈어요. 공을 요리조리 잘도 몰고 다니다가 친구들의 수비를 물리치고 슛! 골이! 와, 대단하다. 강희의 로봇 동생 휴보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많은 동생이 되었어요. 밤이 싫은 임금님. 옛날에 놀기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 임금님은 실컷 놀 수 있는 밝은 낮을 좋아했지. 공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림자놀이도 할 수 있으니까. 임금님은 밤이 싫었어. 난 밤이 싫어. 달이 있으면 뭐해? 어두워서 놀 수도 없는걸. 여봐라! 해를 지지 못하게 붙잡아라! 누구든 해를 붙잡으면 쌀 10가마와 황금 10덩이를 내리겠노라!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제가 밧줄을 던져 해를 잡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밧줄을 던졌지만 해까지 닿을 리 없지. 수리수리 마수리 해야 지지 마라. 요술로 해를 붙잡겠다고 했지만 저녁이 되니 해가 저물어 가네. 창문을 낸 상자에 해를 담아두겠습니다. 해를 담아 궁궐에 두면 된다지만 무슨 수로 해를 상자에 담겠어. 모두 지쳐가던 그때 산 너머에서 온 덕구가 말했어. 커다란 것이 해, 공만한 것이 지구입니다. 우리는 요 탁구공만한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낙하밤이 생기는 것은 탁구공만한 지구가
뱅글뱅글 돌기 때문이죠. 해를 바라보며 돌기 시작할 때는 아침이고 해를 마주보고 있을 땐 낮입니다. 해를 등지면 밤이 되는 것이지요. 덕구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신이 나서 말했어. 그래? 그럼 우리가 해를 쫓아가면 계속 낮이겠구나. 여봐라, 오늘부터 모두 해를 쫓아 걷는다. 신하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해를 쫓아 걷기 시작했지. 난데없이 어딜 가느냐고? 매일매일 해를 쫓아 걸으면 해가 영원히 지지 않을 게 아니겠어? 하지만 해를 쫓아 걷는 일은 힘들었어. 걷고 뛰고 또 걷고 모두들 점점 지쳐갔어. 신하들도 꾸벅꾸벅, 소도 말도 꾸벅꾸벅. 내가 좋아하는 낮만 계속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이냐? 임금님, 잠을 자지 않아서 그렇사옵니다. 달이 뜨는 밤에는 사람도 짐승도 모두 잠을 자야 합니다. 밤에는 주무셔야 하옵니다. 에이, 해가 지도록 그냥 두어라. 너무 졸립구나. 그래서 모두들 해를 쫓아 걷기를 그만두었지. 그러고는 다디단 잠을 오래도록 잤대. 정말 다행이지? 부돌이 발명 대작전! 옛날 깊은 산속에 불을 뿜어내는 용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용들은 깜깜한 밤이 되면 불을 내뿜어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배가 고프면 불을 내뿜어 음식을 익혔어요. 꼬마용 푸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주 작은 불만 뿜어져 나왔어요. 나도 친구들처럼 큰 불을 뿜고 싶어. 나도 큰 불을 만들 거야. 꼬마곰 푸우는 큰 불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여전히 조그만 불. 큰 불을 만들기 전엔 산에서 안 내려갈 거야. 바위에도 푸, 연못에도 푸, 하늘에도 푸, 낙엽에도 푸. 바로 그때 어머나, 조그맣던 푸의 불이 순식간에 커졌어요. 푸는 눈썹이 새카맣게 그을렸지만 괜찮았어요. 생전 처음 큰 불을 만들었잖아요. 아하, 탈꽃이 많으면 큰 불이 만들어지는구나. 낙엽에서 불이 난 것 봐. 푸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 가장 센 불을 뿜는 용 아빠가 쇠를 구부리고 녹이고 있었어요. 아빠, 그렇게 센 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푸도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단다. 그날 밤 푸우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푸우는 쇠도 녹일 만큼 뜨겁고 센 파란 불을 마구 뿜어댔죠. 정말 멋진 꿈이었어. 정말 센 불을 만들고 싶어. 푸우는 할아버지 용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뜨겁고 센 불을 만들 수 있는지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뜨겁고 센 불을 만들 수 있나요? 할아버지 용이 공기를 조금 들이쉬고 불을 뿜었더니 장작개비만한 작은 불이 할아버지 입에서 화르르 콧구멍을 크게 벌름거리며 공기를 힘껏 들이마시고는 불을 확 뿜었더니 크고 센 불이 화르르르르 공기를 많이 모아서 내뿜으면 크고 센 불이 되는구나. 푸는 기계를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어요. 탈 것도 왕창, 공기도 힘껏 불어넣을 수 있는 크고 센 불을 만드는 기계를요. 장작, 마른 낙엽 등을 푸돌이 1호에 넣는다. 불을 붙인다. 바람 넣는 장치를 돌려 바람을 불어 넣는다. 장치를 세게 돌려 공기를 많이 넣으면 크고 센 불. 장치를 살살 돌려 공기를 적게 넣으면 약한 불. 푸는 이제 불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푸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꼬마용이 되었어요. 푸돌이만 있으면 다들 편하게 불도 켜고 요리도 할 수 있었거든요. 푸, 마침내 큰 불을 만들고 어엿한 용이 되었어. 잘했어, 푸.